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유재석입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냐고요? 맞습니다. 제 본명입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제 본명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유재석이고요. 여기 밑에는 제 커리어를 가볍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제 수업 소개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3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극 배우입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었어요. 근데 연극과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사가 공통분모가 딱 한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극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중요시 배웠던 게 이 메시지, 관객들한테 어떻게 이 배우의 주제나 목적의식을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가장 큰 키워드로 가장 중요시 배워왔는데 결국 이 강사도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주제나 메시지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아이들한테 쉽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납득을 시킬 것인가, 이게 똑같은 공통 분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수업을 진행해 왔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스테로이드입니다. 갑자기 웬 스테로이드? 뜬금없다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제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성적이 부스터처럼 갑자기 확 올랐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선생님 스테로이드 부스터 맞은 것처럼 성적이 너무 빨리 올라서 감사합니다 해갖고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주어진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대치동 새내기입니다. 저는 올해 대치동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입성을 하기까지 대전부터 시작해서 서울 그리고 경기도까지 세종까지 거쳐서 딱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만에 대치동에 입성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수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수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왜 독해가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토픽을 가져왔는데, 많은 아이들이 단어 해석만 되면은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문장은 읽히지만 글의 흐름을 모른다면 독해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어려운 단어가 없어도 과연 이해가 그럼 될 것인가? 근데 실제로 영국인들, 외국인들, BBC 뉴스에서도 원어민들도 수능 영어를 풀 때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고어다,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 말은 즉슨 단어가 해결되어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는 수능 영어가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전부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문제를 못 푼다면 결국 이 독해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제 수업의 본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독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인공 쟁탈전. 짱구와 맹구가 이 두 주인공이 서로 주인공을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하나의 역사이자 하나의 과정, 이런 거를 저는 독해라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능에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4가지 패턴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타입 1은 짱구라는 주인공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가 짱구에 대해서 추가적인 특징 하나, 중간이나 또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특징이 나옴으로써 결국의 본질, 짱구가 글을 다 장악하고 이어나가는 짱구가 주인공인 글, 이게 타입 1이고요. 가볍게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은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쭉 과학자들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내용들이 글이 전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글을 흐름을 놓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요소들. 대표적으로 이거를 응집이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앞에서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로 뭉쳐준 다음에 이러한 응집에 대해서 추가적인 특징들 요거를 소개해주고, 다시 또 실제로 한 역할, 또 패러다임의 역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내용, 주인공, 짱구라는 주인공이 이어지는 글. 이게 타입 1. 이렇게 글을 이해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타입 2입니다. 타입 2는 정말 심플해요. 정말 모르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 말을 해요. 글을 읽다가 짱구 파악했어 얘들아? 아까처럼 짱구 파악했는데 중간에 but, however, yet 이런 식으로 접속사들이, 글을 전환하는 접속사들이 나왔을 때 다 필요 없고 세모치고 90% 이상은 그냥 짱구 옳지 않아. 하지만 짱구야! 이거 옳지 않아. 맹구 반대 의견 제시. 타입 2입니다. 요렇게 글을 이해하라고 소개를 합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짱구가 여기까지 수라는 개념, 넘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최근 행동 연구는 캐스트 드리웁니다. 무엇을? 의심을 드리운대요. 짱구 네 의견? 나 좀 의심이 가. 옳지 않아. 수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실제로 많은 숫자들은 뭐 해야 된다? 감정이 전달돼야 된다. 감정이 전달돼야 된다. 맹구에 대한 새로운 주인공이 전개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입 2에 대한 이해. 자, 그러면 세 번째, 많은 아이들이 주제, 제목 유형 여기서 많이들 틀리는데, 그 이유가 보통 아이들은 글을 숲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의 포커싱만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흔히들 학원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핵심 문장을 찾아라 이런 말들을 하고 어느 부분을 중요한지 포커스를 못 잡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짱구와 맹구가 서로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걸 하나의 키워드, 주제로서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타입 3이라는 거죠.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점이 제시됩니다. 우리는 주장한다. 윤리적인 원칙, 정의 원칙은 공급한다. 기반의 정치를 보호한다. 이렇게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 응집. 문제가 제시되면 당연히 뒤에는 해결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짱구가 이 도움이라는 주인공을 하나 전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맹구는 정책개혁이라는 주인공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결국 짱구 옳지 않다 이런 말 하지 않다는 거죠, 맹구가. 그러면 둘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짱구와 맹구가 둘이 같이 손잡고 같이 평화를 이루면서 주인공 전개, 짱구와 맹구 합치는 이러한 글이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가 최근 수능 트렌드. 많은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내용들. 바로 이게 짱구 처음에 주인공 전개되다가 갑자기 맹구 나오고 그럼 맹구가 주인공인가? 타입 2인가 했더니 다시 짱구가 너 나와 하고 짱구가 글을 마무리 짓는 글. 짱구 맹구 짱구 이런 식으로 타입 4로 글이 전개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한다는 것. 짱구.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로빈 크로스는 가장 좋은 책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돼요. 맹구 얘 왜 나와? 관련성 없는데? 뭐 전환돼서 반대 의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다시 보시면 상대적이다, 집합적이다. 즉
타인을 필요하는 것. 상대적인 말 자체도 타인을 필요한다는 것. 집단도 결국 2명 이상이니까 타인을 필요한다는 것. 짱구라는 글이죠. 그래서 다시 짱구로 글이 주인공이 전개된다. 이렇게 해서 짱구에 대한 글로 마무리되나 싶었고, 마지막에 심패스라는 공감이라는 단어도 결국 타인에 대한 공감,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도 결국엔 형성하는 것, 개인을 형성한다. 그의 감정적인 애착. 감정적인 애착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공감한다. 타인을 필요로 한다. 요거를 표현한 워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을 골라줘야 된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또 하나 글을 읽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학에서는 이걸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하죠. 저는 근데 이거를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짱구라는 포인트를 계속 짱구야 이러면 솔직히 재미없어요. 화자도 말을 할 때 얘들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변칙을 준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필자도 글을 전개할 때 똑같은 말 짱구가 이러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자도 글을 쓰는 이도 글을 주인공을 짱구는 뺀질이는 말썽꾸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하나 포인트, 우리 100점 그리고 한 개도 틀린 게 없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은 짱구네? 뺀질이네? 또 다른 새로운 주인공이다. 얘가 맹구인가? 이런 식으로 글을 파악한다는 거죠. 이러한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된 것들을 찾아주면서 글을 이해하는 연습,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글을 이해하다 보면 결국 제가 말한 대로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이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문제, 압도적인 기준, 트리거. 모든 답에 방아쇠를 찾자. 그런 의미에서 제 교재를 트리거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방아쇠를 찾자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편과 워크북 요걸로 아이들한테 많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석이었습니다.